네, 배워서 남 주는 분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학교 때 선생님도 그렇고요. 또 길 가다가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친절히 가르쳐주는 이웃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라디오에 또 그런 분 한 분 나오셨습니다. 경제남의 남 주는 경제 이야기, 오늘도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음악이 아주 락 스피릿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미지가 좀 잘 어울리는 것도 같습니다. 네네. 자, 평론가님,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뭐가 돌아왔을까요? 바로 남 주는 정보. 그 코너는 화요일이면 늘 돌아오는 거고요. 네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네네. 저희가 워낙 또 유튜브나 여러 채널에서 활약을 많이 하시니까 네. 이 권혁중 평론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YTN 라디오도 좀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의 분석을 보면 네. 구독자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10명씩 20명씩 저희 프로그램 때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청취율 조사입니다. 예. 네. 02로 전화 오면 전화를 받으시는데 권혁중 목소리가 기억나신다. 어디였지? S였나 K였나 아닙니다. YTN 라디오라고 답해 주시면 네,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너무 저희가 아전인수네요. 자, 오늘도 새해에 도움되는 정말 남에게 도움되는 청취자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갖고 왔습니다. 네. 금융정책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죠. 사실 온라인 대안대출 이 주담대 부분이 이제는 대안대출이 가능해졌는데 이게 온라인 대안대출 이제 플랫폼이 뭐냐면요. 많은 분께서 이제는 고금리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금리를 이제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이 네. 바로 이제 대안대출인데 사실 이 온라인 대안대출 플랫폼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네. 작년은 이제 신용대출만 됐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는 이슈가 됐었던 게 그러면 신용대출도 있지만 보통 서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전세대출이라든지 네. 아니면 주담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네. 했을 때 이것도 곧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담대를 갖고 있고 전세대출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금리가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예. 고금리 때문에. 그럼 이거를 이제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이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이제는 대안대출은 원래부터 가능해요. 은행 가면. 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출 한번 갈아탈 때 그러면요. 내가 다 알아봐야 됩니다. 예. 예, 이 은행도 가보고 저 은행도 맞아요. 가보고 가서 상담 받아보고 기존은행 눈치 보여서 그냥 기존은행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온라인 대안대출 플랫폼은 이제 전산 처리가 다 된다는 거죠. 네. 그냥 온라인에서 다 한 큐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네. 서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공 마이 데이터 앱을 쓰기 때문에 사실 내 기본적인 서류도 다 전산으로 끌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간편해요. 아유, 좋네요. 네, 이게 그래서- 은행 한번 가면 막 떼가야 될 서류 많지. 맞아요. 사인은 한 20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는 전산화 바로 시켰다라는 거. 온라인으로 이제 대안대출이 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이제는 중요한 이벤트고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네. 이제는 사실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대출 받았던 분들이 꽤 됩니다. 네. 지금도 이제 고금리 상태지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6개월 전, 한 네. 1년 전에 받았던 분들이 아마 더 높은 금리로 아마 대출을 받으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세집을 구했는데 제가 이자 싸고 좋을 때 전세집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필요할 때 전세가 필요할 때 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네. 없이 이자 대출을 받는데 좀 비싼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았다. 네. 이거 바꿔 타야지라고 하는데 이쪽 은행도 알아보고 저쪽 은행도 알아보고 거기에 또 가산해서 추가해서 할인해 주는 금리도 알아보고 막 복잡한 거 다 알아보고 은행마다 돌아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한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반가운 일인데 네. 그럼 앱인가요?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앱이고요. 네. 실제 이제 홈페이지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한데 일단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일단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갈아탈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앱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 앱으로 가셔갖고 일단 다 지켜보시긴 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많이들 궁금하시는 게 그거죠. 이제는 어떤 대출,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다 네. 되진 않고요.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원 이하 아파트 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가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다 가능하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고 네.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기존 대출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6개월 미만으로 다 받아주면은 엄청나게 좀 혼란스럽겠죠. 예. 계속 바꾸기 시작하니까. 네네. 그래서 대출 바꾸고 나서 기존 대출 받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경과 이후부터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2분의 1 정도 이제는 남아 있을 때 그때만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보증부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증서 때문에. 전세가 보통 2년이니까. 네. 그래서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증보험이 사실 전세 기간 남아 있는 2분의 1 안에 들면 맞아요. 보증보험도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대안 대출 가능한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네. 임대차 계약 2분의 1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금융도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건 뭐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네. 서로 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싼 물건을 고르듯이 맞습니다.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이자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시장 원리에 맞게끔 지금 당국이 제도를 개선해 놓은 겁니다. 네. 이건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주의할 것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막상 이제 이 대한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네. 내가 받았던 금리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아요. 고금리 때 받았던 게 아니라 네. 과거에 받았던 것도 있을 거예요. 또 조건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각자 차주마다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높을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았던 분들은 오히려 또 막상 들어가 보면은 맞아요. 지금은 약간 고금리 상태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는 갈아타는 게 더 불리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대출을 막 집을 산다고 대출을 받았을 때는 아이가 하나였거나 아이가 없었는데 네. 그 사이에 아이가 막 둘 셋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훨씬 싼 대출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사실상.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대출도 이제 가능을 하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정책 대출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애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라면 정책 대출을 다시 한번 좀 알아볼 것 같아요. 그것도 정책 대출로 아예 바꾸는 아예 방법도 그렇죠. 있고 예. 은행별로 또 자녀 수에 따라 이렇게 맞아요. 0.1%씩 예.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대금리도 있죠. 예, 우대금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된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보아야 될 게 주의해야 될 점이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은행에 있었던 대출을 원리가 뭐냐면 새로운 대출을 네. 받는 은행에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돈을. 오늘 퀴즈의 핵심 힌트인데 대출을 받아서 환불을 한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건 거죠. 네. 네. 그래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 갚는 형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눈에 안 볼 뿐이지 은행끼리는 돈 거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기존 대출 받았던 걸 중도산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페널티를 먹어요. 이게 이제 중도산 수수료인데 이게 네. 보통 시중은행이 1.4%예요. 네. 그러니까 중도산 수수료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디가 더 이익인지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막상 이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대한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그 금액도 나와요. 네. 내가 중도산 수수료 얼마고 내가 만약에 3년이 지나면 상관없습니다. 3년 이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도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이나 혹은 집단 대출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갈 때 네. 그런 경우는 갈아타기가 그건 안 되죠. 나는 바꿔 탈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되죠. 왜냐하면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분양에서 이제 청약을 넣습니다. 네.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럼 네. 이제 중도금을 냅니다. 네. 이게 대부분 집단 대출로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는 안 돼요. 이거는 사실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등기를 아직 안 쳤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주담대 같은 담보 경우에는 문제가 애매하겠네요. 그렇죠. 네. 등기가 있어야지만 등기 설정하고 근저당 설정을 할 텐데 등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요번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뭐 등기일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한 일주일이면 끝나요. 네. 전환대출이. 그래서 굉장히 저는 편리한 서비스다. 좋은 서비스가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대출 비교 플랫폼 자체가 나와 있나요? 한 7개 정도 있다고도 나와 있네요. 지금 이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1월 9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는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세 대출 같은 경우 1월 31일부터 가능한데 이거 대출 비교 플랫폼이 있어요, 이미.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플랫폼이 운영 중에 있고 대표적인 거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신용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네. 여기에서 이제 주담대와 전세 대출이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그게 물론 이제 내 거래 정보라든지 기존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죠. 예. 공공 마이 데이터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나의 정보는 다 한 큐로 다 정리가 됩니다. 예. 사실은 고금리에 대한 고통 저희가 뭐 다른 코너에서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제발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는데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네.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제 소득 기준이 올라갔어요. 근데 소득이 적다고 만약에 혜택을 받아서 우대금리가 있었다. 근데 내가 지금 봤더니 소득이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청년 도약 계좌도
알려주시겠다고요? 맞습니다. 그 청년도학계좌 지금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도가 5년간 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네.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게 네. 바로 이 청년도학계좌인데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기가 되게 많은 상품인데 이게 구조는 그런 거예요. 이게는 70만 원씩 5년 내면은 네. 납입 원금이 4,200인데 800만 원을 이제는 이자 그다음에 네. 이제는 정부가 기여금을 줍니다. 예. 이런 통장이 없죠. 정부가 기여를 해주는. 아니 네, 돈도 줘요. 좀 800만 원이면 연 8.12% 8%가 넘잖아요. 네, 8%의 적금 상품이랑 똑같은 거죠. 웬만한 잘 나오는 주식 수익률 정도 수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얼마를 내고 있냐면 월 평균 납입액이 56만 원입니다. 네. 맥시멈이 70만 원이잖아요. 아 70까지 낼 수 있군요. 네, 70까지 낼 수 있는데 평균 봤더니 56만 원 정도. 그래서 한 81% 수준에서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목돈 마련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청년이라면 꼭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라 말씀드리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바뀐 점이 육아휴직 청년까지도 가입 대상을 넓혔습니다. 네. 조건이 뭐였냐면 네. 소득이 있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육아휴직 같은 게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입이 안 됐었어요. 그 네. 전까지는.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뭐 대상자도 넓어졌고 그다음에 네. 제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청년 도약 계좌 검색하시면 뭐 어느 은행에서든 잘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건데요. 청년분들한테 조금 나라도 그렇고 또 네. 은행도 그렇고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알아보시고 꼭 하십시오. 저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가입을 해야 되나요? 자, 어렵네요. 자, 그다음에 지난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좀 못했던 부분인데 네. 혼인 출산 앞둔 부부들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이거 사실 증여세 까다로웠거든요. 맞습니다. 세뱃돈으로 큰 돈 주시는 대기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만 금액이 넘어가도 네. 아주 냉철하게 증여세를 뗐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는 결혼할 때 사실 결혼 자금 많이 들잖아요. 근데 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사실 자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가 참 무섭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여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의 그러니까 과거 현행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던 거예요. 이제는 네. 10년 안에 5천만 원까지 공제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5천만 원까지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10년 네. 안에. 근데 더 이상 해주면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요번에 이제는 상속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일단은 1억 원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네. 1억 5천까지 이제는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은 1억 5천까지는 이제 증여세 면제 구간.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부부 합산으로 보면은 이제 3억 원까지는 3억이에요. 양가에서 1억 5천씩 예, 받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제가 되다 보니까 3억 원까지는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거죠.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는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할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뭐 이건 부자 감세 아니냐. 뭐 부자들한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뭐 부자 감세는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공제 금액을 늘려준다는 부분, 그것도 많이 늘려주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더 늘려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뭐 이제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뭐 좋은 제도다라고 좀 사실 생각을 해봅니다. 편법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전세 임대 형식으로 맞아요.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방식이 있었는데 소득 이전 물론 이제 땀 흘려 뭐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께 큰 도움을 받지 않고 시작을 네. 했는데 땀 흘려서 막 자기 힘으로 만드신 분들은 조금 섭섭하고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오히려 소득 이전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 하면 계속 집과 돈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풀려 나가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도움을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부럽고요. 갑자기 또 이렇게 부러움으로 귀결이 되네요. 네.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재벌가 얘기도 했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부모는 5천만 원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적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돈을 주게 될 경우에는 뭐 이거 티나겠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과세당국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금세 찾아내가지고 네. 세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야 될 세금은 법은 지켜야 되는 건데요. 그럼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집을 구하거나 신혼부부 결혼할 때는 조금 여유를 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관심이 워낙 많습니다. 네. 부동산 코너에서도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제 곧 시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담보 대출과 전세 대출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라 이거죠. 예,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는 네.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적용 주택은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 집 같은 경우 샀을 때에 이제는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율이 최저가 1.6입니다. 네. 이런 대출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가능하고요. 네. 연소득으로 보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가능은 해요. 그리고 가구니까 부부 합산이겠네요. 그렇죠. 부부 합산이죠. 한 가구당.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어야 됩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는 담보 대출이 가능하게 되고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5억 원 이하에 있는 집을 구하셔야 되고 지방 네. 같은 4억 원 이하. 네. 그래서 1.1%의 이자로 빌려주기 때문에 최저가 1.1%.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1월 29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꼭 고려하셨다가 내가 신생아를 낳았다 이번 연도에 네. 네, 그러면은 꼭 한번 알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좀 권유드립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무주택 기준은 있나요? 네, 무주택 가구여야 2년 돼요. 이내. 네. 그러니까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네. 네, 네. 아, 저희 바깥에 기술 감독이 하나 더 나오면 이렇게 싼 이자로 집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더니 예. 주택이 있어서 안 되겠네. 그렇죠. 주택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이미 아이가 둘인데 네. 하나를 더 낳으라고 하면 굉장히 낯빛이 어두워지고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출생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만들어졌지만 전 그것보다는 네. 가족을 가족을 꾸리고 앞에 나온 맞습니다. 그 뭐랄까요 증여세 공제 한도도 그렇고 네. 가족을 꾸리고 새롭게 독립한 가구가 경제적으로도 도움되잖아요. 맞아요. 막 아이를 위한 물품도 사고 새로 뭐 가구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외식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좀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유를 줄 테니 더 가구를 잘 만들고 아이도 예쁘게 낳고 네. 재밌게 살아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제도들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청약 제도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바뀐 게 뭐냐면 이제 3월 청약시부터 하나가 바뀌는 게 그게 뭐냐면 부부가 과거에는요 이랬어요. 2인 각자 이제 분양에서 청약을 듭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청약에서 당첨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둘 다 탈락됐거든요. 둘 다 탈락이었죠. 네, 그러면은 사실 청약하지 말란 얘기예요. 부부 네. 동시에. 그건 사실상 그러면 한쪽만 청약 통장을 가입하게 되고 네. 한쪽은 필요가 없어지는 네네. 거거든요.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복 당첨된다? 그러면 먼저 신청해서 당첨된 사람은 유효로 아마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부부가 모두 청약 통장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잘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네. 최대 50%, 최대 3점까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네. 부부 모두 청약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아. 저는 과거의 정책이 되게 불합리했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남녀 모두, 그러니까 부부 모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알뜰살뜰히 또 모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저는 잘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주택종합저축통장이나 청약통장 자체가 사실은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부부가 합산해서도 쓸 수 있다. 이건 정말 새로운 겁니다. 그냥 원래 한 사람이 가입했고 청약도 한 사람 맞아요. 그랬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하는 게 많거든요. 예, 너무 앞서 나갔나요? 자, 오늘도 새해에 아주 도움되는 정말 남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